안녕하세요. 북일고 성진우입니다. 여러분과 이번 시간에 성어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성어에 대해 공부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성어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죠.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거다 대답하기는 어렵죠. 제가 여러분과 같은 고등학생일 때는 대충 이런 뜻이겠지 또는 대충 이런 내용이겠지 하고 감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과거에 제가 했던 것과는 달리 조금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가는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성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성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으면 표준국어대사전 사이트에서 성어를 검색해 보면 됩니다.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성어 찾기 결과 총 2개가 나옵니다. 성어 1, 다 자란 물고기. 성어 2, 말을 이름. 어떤 것일까요? 물론 성어 1은 아니겠죠. 한문 시간에 다 자란 물고기를 공부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성어 2를 한번 볼까요? 성어 2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풀이가 나오네요. 1. 말을 이룸. 2. 옛사람이 만든 말. 3.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구. 발이 넓다는 사교적이어서 아는 사람이 많다를 뜻하는 것 따위이다. 한문 과목 수업에서 성어의 개념이 나온 것이니까 물론 성어이겠죠. 옛사람들이 만든 말. 자, 이제 성어의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성어들은 중학교 한문 교과서에 나온 것들입니다. 아는 것을 있는 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들어본 것이나 아는 것이 좀 보이나요? 이 중 백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백미는 무슨 뜻일까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미를 검색해 보니 백미 검색 결과에 총 5개가 나오네요. 전 시간에 배운 동음이의어가 5개 있는 거네요. 백미 1. 희게, 쓸은, 맵쌀, 흰쌀. 여기서 쓸은은 껍질을 벗겨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백미 2는 어떻게 될까요? 백미 2를 한번 보겠습니다. 흰 눈썹이라는 뜻으로 여럿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훌륭한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촉한 때 마씨 5 형제가 모두 재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눈썹 속에 흰털이 난 마량이 가장 뛰어났다는 데서 유래한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보거나 중학교 때 배운 성어 같습니다. 그렇죠? 문장 활용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미로 꼽다. 춘향전은 한국 고전문학의 백미이다. 이번 연주회의 백미는 단연 바이올린 독주였다. 그런데 조금 아쉽습니다.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네이버 한자사전에서 백미를 검색해 보는 것입니다. 백미로 검색을 하면 고사성어 수거에 여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고사성어 수거라고 이 부분 말하는 겁니다. 고사성어 수거에 한 건이 검색됩니다. 그러면 클릭을 한번 해보면 백미, 흰, 백, 눈썹미. 조금 전에 본 간단한 풀이도 나오고
그 아래 출전과 유래도 나오네요. 중국 총나라 마량의 5 형제 중 흰 눈썹이 섞인 양이 재주가 가장 뛰어나다는 데서 온 말로 여럿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물건을 이르는 말. 그런데 여기서 조금 궁금증이 생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마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양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글자인데 왜 그렇죠? 그렇죠. 표준어 규정 때문이죠. 원래 음은 량이지만 첫음으로 오는 경우 양으로 발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전은 삼국지이고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조조의 위, 유비의 촉, 손권의 오가 서로 패권을 다툴 무렵 총나라에 마량이라는 자가 있었다. 마량은 양양의 의성 출신으로 자는 개상이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이 자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일단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검색해 보면 됩니다. 자를 검색했더니 총 27개의 찾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일단 한자가 글자 자인 것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쭉 내려갔더니 10번째 글자자 있네요.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본 이름 외에 부르는 이름. 예전에 이름을 소중히 여겨 함부로 부르지 않았던 관습이 있어서 흔히 관례 뒤에 본 이름 대신으로 불렀다. 공자의 이름은 구이고 자는 중리이다. 이 풀이가 맞는 것 같군요. 자는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군요. 이렇게 저는 여러분이 찾아가는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편찬한 사전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지금 틀린 부분이 보입니다. 혹시 찾을 수 있겠어요? 한문을 공부하면 이런 것이 보인답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뭘까요? 바로 중입니다. 중. 한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일단 이 가운데 중이 아니고 이 중을 써야 된다. 버금중이라고 하는데 둘째라는 의미로 쓰는 중인데 요 글자를 써야 됩니다. 궁금하죠? 쌤이 어떻게 알았을까? 한자가 틀린 것을. 바로 백중숙해라는 성어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백중숙계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백은 맞이, 중은 둘째, 숙은 셋째, 개는 막내라는 뜻으로 사형제의 차례를 이루는 말. 이렇게 풀이되네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중이 틀렸다고 알았을까요? 그건 바로 공자의 삶을 알고 그가 둘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둘째가 중이죠. 중. 아까 선생님이 썼죠. 공자는 니구산에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구이고 자가 중리입니다. 그러면 공자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보시죠.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 학자, 이름은 구, 자는 중리. 여기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떡하니 자는 중리라고 한자가 다르죠? 그렇다면 앞에 것은 틀린 것이죠.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재미가 보입니까?
찾아가면서 알아가는 공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알아가는 재미 겁나게 재미납니다. 저만 그런가? 여러분도 찾아가는 공부를 하면서 공부의 재미를 느꼈으면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까 이어서 아까 어디까지 봤습니까? 자는 개상이다 여기까지 봤죠? 그래서 이제 자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는 제갈량과 문경지교를 맺은 사이로 뛰어난 덕성과 지모로 남쪽 변방의 오랑캐들을 평정하는데 큰 활약을 했다. 마속을 포함하여 마량의 형제는 5이었고 그 중에 마지인 마량은 태어날 때부터 눈썹에 흰털이 섞여 있어 백미, 흰눈썹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들은 모두 재주가 비범하여 명성이 자자했는데 그 중에서 마량이 가장 뛰어났다. 이로부터 백미는 여럿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제는 모르는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렇죠. 아까 문경지교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검색을 해야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위해서라면 목이 잘린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사이라는 뜻으로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 또는 그런 친구를 이르는 말. 중국 전국시대의 인상여와 연파의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네이버 한자서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죠? 여기 목벨문, 목경, 갈지, 사길교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서 갈지는 뭐뭐 하는으로 풀이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을 벨 수 있는 벗이라는 뜻으로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소중한 벗. 전국시대 조나라의 해문왕 때 인상여와 연파가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큰 공을 세웠지만 환관 무현의 식객에 불과했던 인상여를 경대부에 임명하자 연파는 불만이 대단했다. 그래서 인상여를 만나면 망신을 주리라 생각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인상여는 연파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부하들이 왜 그렇게 염장군을 두려워합니까? 하고 물으니 인상여가 진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와 염장군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둘이 서로 헐뜯고 싸운다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연파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연파가 옷을 벗어 살을 드러내고 곤장을 치고 인상여의 집에 이르러 사죄하여 말하기를 비천한 사람이 장군의 너그러움이 이와 같음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다. 마침내 인상여와 연파는 문경지우가 되었다. 우리는 아까 문경지교라고 했는데 여기는 우라고 하네요.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여기서 보면 연파가 옷을 벗어서 살을 드러내고 곤장을 지고 인상여의 집에 간 게 있잖아요. 요거는 저작권 문제로 쌤이 올리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문경지교를 검색하면 이와 관련된 그림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백미로 돌아와 보죠. 백미와 관련 있는 깊이 있는 공부는 관련 한자어 공부입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어가 보이네요.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라 공부해두면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개군고학,
무리 가운데 한 마리의 학이라는 뜻으로 사람 가운데 뛰어난 인물을 비유하는 말. 백미와 의미가 유사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개군이라 닭의 무리 속에 한 마리의 학. 아까는 뭐였어요? 외로울 꼬였고 지금은 하나 읽잖아요.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 이것도 백미하고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겠죠. 군계이라 그나마 학생들이 한 번이라도 들어본 성어일 것 같아요. 무리지어 있는 닭 가운데 있는 한 마리의 학이라는 뜻으로 여러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뛰어난 한 사람을 이르는 말. 백미와 의미의 유사성이 있죠. 낭중지추. 저는 사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던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란 뜻으로 재능이 아주 빼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남의 눈에 드러난다는 비유적인 의미. 발군, 여럿 가운데에서 특별히 빼어남. 백미와 유사하죠? 압권, 들어보셨나요? 옛날 과거 시험을 볼 때 과거를 치르고 나서 가장 우수한 답안지는 따로 꺼내서 다른 답안지 위에 올려 두었습니다. 그런 데서 나온 말로 여러 책 가운데 제일 잘된 책, 같은 책 가운데서 특별히 잘 지은 글, 여러 가운데서 뛰어난 것. 백미와 의미가 유사하죠. 전륜.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끊을 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끊을 절이 아니고 빼어나다 절입니다. 이때는 절경이라고 우리가 이런 얘기 쓰지요. 빼어난 경치를. 여기서 윤자도 일륜 윤자가 아니라 무리 윤자입니다. 그러면 다시 풀이를 하면 무리 중에서 빼어나다. 그러니까 백미하고 의미의 유사성이 있죠. 추낭. 아까 낭중지추를 배웠습니다. 그거를 줄인 단어입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라는 뜻으로 재능이 아주 빼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남의 눈에 드러난다는 비유적 의미. 추처낭중. 이것도 낭중지추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라는 뜻으로 재능이 아주 빼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남의 눈에 드러난다. 여러분이 이런 인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중,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 빼어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학립계군, 닭이 많은 곳에 학이 서 있다는 뜻으로 눈에 띄게 월등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자, 백미와 같이 뛰어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성어가 이렇게나 많군요. 그래도 한문을 배우는 학생들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실력자라고 할 수 있겠죠.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백미 하나만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찾아가며 공부할 수 있다니. 지난 시간에 배운 이순신 장군과 관련 있을 법한 성어를 하나 볼까요? 임전무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좀 알겠죠? 그렇죠.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검색해 봐야죠. 세속 5개의 하나, 전쟁에 나아가서 물러서지 않음을 이른다.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싸우다. 아까 백미는 유래도 있고 인물도 나오고 했는데 임전무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해석만 하면 돼요. 여기 임하다, 싸움, 전투나 싸움에 임해서 무태, 물러남이 없다. 이렇게 한자의 뜻풀이만으로도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을 일반 한자 성어라고 합니다. 50보 100보라는 성어를 들어보았나요? 어떻게 하죠?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50보 100보를 검색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낮고 못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음을 이르는 말. 중국 양나라 해왕이 정사에 관하여 맹자에게 물었을 때 전쟁에 패하여 어떤 자는 100보를 또 어떤 자는 50보를 도망했다면 100보를 물러간 사람이나 50보를 물러간 사람이나 도망한 것에는 양자의 차이가 없다고 대답한 데서 유래합니다. 49등이나 50등이나 50보 100보다 이런 게 예의죠. 조금 더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네이버 한자 사전을 검색하면 됩니다. 자, 유래가 나오네요. 한번 볼까요? 춘추시대 위나라 해왕은 나름대로 국민수 증가로 부국광병을 위해 노력했으나 별 효과가 없자 맹자한테 자기 자랑 겸 묻게 되었다. 나는 마음을 다해 백성을 다스려 한해 지방이 흉년이 들면 하동의 곡식을 옮겨 한해 지방 백성을 먹이고 하동 지방이 흉년이 들면 또한 그같이 하는데 이웃나라의 정치를 보면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더 많아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듣고 맹자는 비유를 들어 말했다. 왕이 전쟁을 좋아하시니 그것으로 말을 하지요. 전쟁터에서 전쟁이 한창일 때 한 병사가 갑옷과 투구를 던져버리고 도망을 쳐서 100보쯤 가서 멈추었습니다. 또 다른 병사도 도망치다가 50보쯤 가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00보 도망친 사람을 겁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왕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이 대답했습니다. 50보나 100보나 도망친 것은 마찬가지가 아니요. 이런 말을 듣고 맹자는 그것을 하신다면 이웃나라보다 백성이 많아지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결국 해왕이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을 도운 것은 전쟁을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해왕 밑으로 모이는 백성은 더 늘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50보 100보는 우리는 이제 50보 100보를 배웠습니다. 저는 학습의 핵심은 연관짓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50보 100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관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보 100보는 양효왕을 만난 맹자가 왕도 정치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우언입니다. 우언은 현실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특정한 사건이나 다른 사물에 의탁해 말하는 비유적 표현 방법으로 고사가 있다는 것과 갑을 말하면서 을의 뜻을 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어는 겉으로는 50보를 달아난 사람과 100보를 달아난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는 듯 하지만 맹자가 말하고자 하는 실상은 둘 다 달아났다는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50보 100보를 대동소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달아난 사실이 본질이고 50보와 100보는 큰 틀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작은 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50보를 달아난 사람과 100보를 달아난 사람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50보를 달아난 사람과 10,000보를 달아난 사람, 50보를 달아난 사람과 100,000보를 달아난 사람 사이에도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일까요? 50보와 100보, 50보와 10,000보, 50보와 100,000보를 모두 대동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달아난 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의 한계 안에 있을 때 대동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이 얼음이나 수증기가 되지 않고 다른 사물과 구분되는 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도 온도는
0에서 100도입니다. 물이 한도 온도를 벗어나 얼음이나 수증기와 같은 질적인 변화를 하게 되는 것을 양질전화라고 하는데, 이처럼 객관세계의 모든 사물은 양적 변화에서 질적 변화로 바뀝니다. 우리 속담에 티끌모아 태산, 개미구멍에 봇물 터진다, 황소고름에 천리 간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등이 있습니다. 이들 속담은 모두 양적 변화는 느리게 일어나도 결국엔 질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양질전화의 뜻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성어의 개념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성어는 옛사람이 만든 관용적인 수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어에는 임전무태와 같이 구성된 한자의 뜻풀이만으로도 의미가 비교적 쉽게 파악되는 일반 한자 성어가 있고, 배경이 되는 고사와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 혹은 주제나 논리 등을 알아야만 의미가 파악되는 백미와 50보, 100보와 같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다음에 보이는 성어 중 2개를 골라 1, 2 과제를 해결하시오.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포함하여 2가지 이상의 사이트에서 관련 성어를 찾고 풀이가 포함된 내용을 캡처해 붙이시오. 2. 제시한 성어의 의미, 언어생활 예시, 관련 한자어를 2개 이상 정리하시오. 네, 지금까지 성어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